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부양 인구는 많은데 생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 아랫세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바에는 나처럼 그냥 안 낳는 게 낫겠다. 이렇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냥 혼자 살기도. 피디님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난 둘. 저도 둘이요. 여기는 저도 동생 한 명. 비슷비슷하네. 대부분 이렇게 요 시대 때는 한 둘 정도? 많으면 셋? 요새는 어때요? 한 명 나올까 말까.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출산율이 지금? 최근에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공개됐는데요. 0.7입니다.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심한 거는 서울만 보면요. 0.53이야. 0.5요? 애를 안 낳는 거죠.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을까?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육아해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빡세요. 그렇지만 또 행복감도 있잖아. 그죠? 행복감 진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 드는 게 육아는 시대를 다 떠나서 다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난히 요즘 들어와가지고 떠나는 이유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회원들한테 이런 사례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들의 생각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7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정책적인 원인입니다. 정책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따져보면요. 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요? 그럼요. 지금 봐봐. 우리 요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도 있지만 다 2명, 3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수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정책이 있어서 또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또 제한을 했더라고요. 아니, 왜 근데 갑자기 낳는 걸 갑자기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 전 시대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어때요? 9명, 10명, 막 11명 막 이렇게도 낳았잖아. 기본이 저희도 뭐 7명, 8명 이러거든요. 고모들, 이모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 줄이려고 했던 거겠지.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태어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 시대가 됐잖아. 애를 출산하는 그 표본이 적어지다 보니까 출산하는 사람들도 출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통계청에서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으로 예상을 했대요. 지금은 그러면 1년에 얼마 타나요? 20만 명. 절반 수준인데. 그러니까 예상을 완전 뒤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안일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치랑.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불안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은 그냥 그대로잖아.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사교육비 얼마나 또 심해? 한 명 기르는 것도 허리가 휜다 그래요, 엄마들이. 우리 때는 그때도 학원이 있었긴 했지만 거의 좀 동등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이들 자체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솔직하게. 그리고 평균적인 양육비가 한 명 키우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3억 6,55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기준이잖아요. 더 많아지지. 학원 하나에 진짜 최소 5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과목당. 그게 이제 좀 저렴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평균인 거고 부모님 본인이 욕심 낮춰가지고 조금 서귀피 줄이거나 이런 거 하면은 좀 덜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또 경쟁 심리. 요새 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 다른 집 아이는 이러는데 우리 집 아이는 또 그걸 못 보내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괴감이 또 부모들 입장에선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쟁이 처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가난을 되물림하는 걸 싫어서. 아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냐면 내 삶이 지금 넉넉지가 않고 지금 어찌 보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 아이한테 못 해주는 그 아픔은 어떡할 거야. 아이는 하고 싶다는데 못 해주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바에는 나처럼 그냥 안 낳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낳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또 이런 말도 해요. 가난한데 애를 낳는 거는 최악의 죄다 라는 말도 요새는 또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요즘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빈곤감을 또 많이 느끼잖아. 가난한 거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SNS 보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막 그 외에 뭐 여가 활동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안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 제 아는 지인 부부 중에도 뭐 남자가 한 350 정도, 여자는 한 250 정도 괜찮게 벌어요. 둘 다 한 500 정도 버는데 이거를 애를 낳으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취미 활동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왜냐면 집이나 이런 게 아주 뭐 잘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 힘으로 일으킨 케이스들이라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아이는 그냥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생각으로 둘이 또 되게 즐겁게 사시는 부부도 있습니다. 월 수익 500이어도요. 힘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양 인구는 많은데 생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 아랫세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예를 들면 예전만큼의 연금을 좀 못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제 형제가 2명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외에 이모 고모 뭐 그 위쪽 세대까지 이제 챙겨야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월 100만 원 그냥 나가잖아. 이렇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냥 혼자 살기도.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출산율이 지금 0.7%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밑에 세대들은 얼마나 그 부담이 크겠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드님 어떡하죠? 몰라.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막 운동해가지고 뭐 애국심이라도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대들이 뭐 애국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나 살기도 힘든데 그 애국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강요한다고 낳겠어요 그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로 느껴지는 거죠. 5번째입니다. 노산으로 인한 난임 증가입니다. 결혼이 어려워진 만큼 초혼의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33살이 평균이 돼버렸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초산 연령도 올라가 버렸어요. 32.6세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전 노산 기준이 만 35세래. 또 어떤 데서는 30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난임 환자가 이제 급증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젊은 여자를 찾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왕이면 그냥 결혼할 거 차라리 그냥 젊은 여자랑 해야 내가 아이라도 잘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못 낳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난임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6번째입니다. 국가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막 내쫓아지고 막 이랬잖아. 예전에는. 지금 어때요? 오히려 엄마들이 야 힘들면 결혼하지 마. 엄마들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야 너 돈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아. 애 안 낳아도 돼. 그냥 너만 즐기고 살아. 이런 엄마들의 인식 또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여사친인데 엄마가 실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결혼 웬만하면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죠. 더 이상 애 안 낳고 이런 게 흠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선택의 자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요. 둘이서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뭐 여행, 뭐 해외여행 얼마나 뭐 다닐 수 있어요. 여가 생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다른 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또 아이 대신에 또 이 강아지나 이런 반려견들을 또 내 아이처럼 또 생각해서 기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유모차에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요새는 뭐 강아지 유치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가생활 다양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진 게 이런 부작용이 그렇지, 그렇죠. 7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미디어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십니다. 예전에는 뭐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요거는 지금 현재도 하는데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결혼지요, 고딩 엄빠, 금쪽 상담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애들이 무서워요. 제목도 결혼 지옥이잖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보다는 되게 어렵고 부정적이라는 시각을 좀 많이 나타내잖아. 다 거기는 힘들고 막 살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요즘 시대 때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게 뜻이 있겠지만 참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진 게 문제인 것 같다. 오늘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혼율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죠. 사실 인구학자들도 손 놓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비교 많이 하잖아요. 저 집 남자는 어떻고 이 집 남자는 어떻고 뭐 쟤는 결혼할 때 얼마 해갖고 이런 비교 문화. 너무 과도하게 SNS 막 봐가지고 막 자기를 갉아먹는 행위. 그 시간에 차라리 뭐 더 괜찮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거든요. 남한테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나 자신한테 오로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도 결혼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댓글로 이 저출산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